역사를 지배한 야망의 화신, 혁명 속에서 제국을 일군 불멸의 전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알고 보면 그의 삶에는 항상 개가 따라다녔는데요. 나폴레옹의 마지막을 함께 한 것도 짝꿍 반려견이었습니다. 첫 시작은 좋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이 조세핀과 결혼하고 첫날 밤, 포춘이라는 개하고 얽힌 일 때문입니다. 포춘은 조세핀의 사랑을 듬뿍 받은 퍽으로 결혼 전부터 이미 조세핀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포춘은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매우 강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고 해요. 포춘이 침대에서 내려오지를 않자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치워달라고 했지만 거절을 당했습니다. 나폴레옹 입장에서는 때 아닌 연적을 만난 것인데요. 포춘은 나폴레옹을 겁내기는커녕 급기야 나폴레옹의 다리를 물었다고 합니다. 포춘은 안타깝게도 나폴레옹의 요리사가 기르던 마스티프와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싸움에서 패배하여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조세핀은 사랑하는 포춘을 잃고 큰 슬픔에 빠졌지만 곧 다른 퍼그를 새로 들였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1798년 몰타섬을 점령했을 때 그는 섬에서 가장 아름다운 몰티즈개를 찾아오라고 명령했는데요. 몰타섬은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을 계획하던 중 전략적 요충지로 여겨져 점령된 곳입니다. 나폴레옹은 몰타를 점령한 후 섬에서 많은 귀중품과 함께 몰티즈개를 포함한 다양한 전리품을 챙겼습니다. 몰티즈는 당시 유럽에서 귀족들이 많이 키우던 소형견으로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선물로 보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몰티즈는 치료견으로 불렸는데 몰티즈를 아픈 신체 부위에 올려놓으면 통증이 사라진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진짜로 아픈 게 나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귀여운 강아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기도 하죠. 몰티즈는 추운 날 언손을 녹이는 손난로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또 중세에는 벼룩이 들끓는 침대 위에 몰티즈를 올려놓으면 침대가 깨끗해진다고 믿었습니다. 또 나폴레옹은 전장 중에 개의 행동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전해지는데요. 1796년 이탈리아 전역 중 벌어진 바사노 전투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전투가 끝난 후 나폴레옹은 전장을 걸으며 그날의 결과를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전장에서 슬프게 울고 있는 개를 발견합니다. 그 옆에는 쓰러진 한 병사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계속 하트면서 깨어나라고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에게 다가와 무엇인가 요청하는 듯한 행동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개는 주인을 살려내고 싶었던 것이죠. 이 장면은 나폴레옹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수많은 전투를 지휘하며 많은 병사의 죽음을 목격했지만 이 작은 개의 충성심에서 그 어떤 전장에서 느끼지 못했던 깊은 감정을 느꼈다고 회고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 사건을 통해 인간과 동물 사이의 유대감, 특히 개가 주인에게 보여주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충성심을 새삼 깨달았던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이 경험을 두고 그 어떤 전장의 모습도 이처럼 나를 깊이 감동시킨 적은 없었다고 회상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개는 나폴레옹의 목숨까지 구해줬는데요. 1815년 나폴레옹이 엘바 섬에서 탈출할 때 일어났습니다. 1814년 나폴레옹은 여러 전쟁에서 패배한 후 엘바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가둔다고 가만히 있을 나폴레옹이 아니죠. 탈출을 계획합니다. 1815년 2월 몇몇 충성스러운 부하들과 함께 엘바 섬을 탈출해 프랑스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탈출 도중 배가 항구를 떠날 때 나폴레옹은 배난간에 서서 마지막으로 엘바 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거친 파도에 흔들리면서 나폴레옹이 균형을 잃고 그만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무거운 제복에 전장에서 사용하던 큰 검까지 차고 있던 나폴레옹은 그 무게 때문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허우적거렸습니다. 당시 나폴레옹은 수영을 잘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개 한 마리가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을 떠받쳐 그의 머리가 물 밖으로 나오게 했는데요. 개가 나폴레옹을 떠받치고 있는 동안 배의 선원들이 재빨리 배를 돌려 나폴레옹을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근처에 있던 어부의 뉴펀들랜드 개라고 합니다. 뉴펀들랜드 종은 강한 수영 실력과 사람을 구조하는 능력으로 유명한 개입니다. 이 정도면 개의 충성심에 감복할 만하지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구했지만 나폴레옹은 개에게만은 자신의 이름 붙이는 것을 금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고귀하고 권위 넘치는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이 흔히 사용되는 반려동물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법령은 그가 황제가 된 직후에 제정되었으며 이는 자신의 이름이 가벼운 의미로 사용되거나 경시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당대 유럽에서는 이름이 지니는 상징적 의미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나폴레옹은 자신의 이름이 일반적인 반려동물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것을 통해 그 권위가 약화될 가능성을 우려했다고 하네요. 역사 속에서 가장 낮은 위치에서 황제라는 위치에 올랐다가 끝내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한 나폴레옹의 마지막을 지킨 것은 삼보라는 개입니다. 나폴레옹에게 있어 진정한 짝꿍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배된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의 외로운 시간을 견디게 해준 유일한 반려견이자 위안이 되어준 존재였습니다.
삼보는 검은색과 흰색의 털을 가진 작은 개였으며 나폴레옹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삼보라는 이름은 주로 서양 문화권에서 유래된 것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흑인들을 희화화하거나 비하할 때 사용된 이름이라고 해요. 이름은 나중에 여러 문학작품과 문화 매체에서 인종적 편견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사용되었으며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현대 사회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나폴레옹이 이 개에게 삼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아니면 이 이름이 다른 이들에 의해 붙여졌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이 이름이 사용된 배경에는 당대의 인종적 편견과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개는 독특하게도 귀가 잘려 있어 머리가 마치 물개처럼 생겼다고 전해집니다. 삼보와 함께 걷는 산책은 나폴레옹의 일상에서 큰 즐거움이었고 고독한 유배 생활 속에서 유일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특히 나폴레옹은 삼보의 충성심을 높이 샀는데요. 자신의 삶에서 여러 번 배신을 당하고 정치적 군사적 좌절을 겪었던 나폴레옹에게 있어서 삼보와 같은 반려동물의 무조건적인 충성심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삼보는 나폴레옹에게 단순한 반려동물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는 나폴레옹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낸 소중한 친구였고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도 나폴레옹이 사랑과 애정을 느낄 수 있게 해준 존재였습니다. 삼보는 그의 충실한 동반자로서 끝까지 그를 지켰습니다. 나폴레옹의 죽음 이후 삼보는 나폴레옹의 친구이자 신뢰받는 부하였던 베르트랑 백작 부인이 유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이들과 함께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전 유럽을 정복한 군주였지만 그의 마지막 시간은 한 마리의 작은 개와 함께 보냈다는 사실이 그가 가진 인간적인 고독과 애정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